숙제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배웠던 나눗셈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새로운 나눗셈의 핵심 개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내용 놓치지 않도록 잘 기억해 주고요. 이번 시간 어떤 개념을 배우게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만나볼 핵심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몇십 몇으로 나누어 볼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세 자릿수를 두 자릿수로 나눠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했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요, 몫이 한 자릿수인 경우를 생각해 본 거고요. 이번 시간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예를 들어 672 나누기 32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672의 왼쪽 두 자릿수 67은요. 나누는 수인 32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몫이 두 자릿수가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위에 보니까 20이라는 수가 보이네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걸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32에다가 몇십을 한번 곱해보자. 그랬더니 32에 10을 곱하면 320이고 32에다가 20을 곱하면 640이 되고 32에다가 30을 곱하게 되면 이땐 960이 되는구나? 그럼 어때요? 몫을 생각할 때 672를 32로 나누게 되면 그 몫은 20과 30 사이의 수일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672는 640보다는 크고 960보다는 작은 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위에 20을 써본 거죠. 32에 20을 곱하면 640, 640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 672에서 640을 뺐더니 32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 32는요, 이 나누는 수 32와 같죠. 이럴 때는 32 안에 32가 한 번 더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야 해요. 그러니까 32를 32로 나누어 이렇게 1, 32에 1을 곱하면 32, 빼니까 0이 되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자리에 놓여 있는 수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672 나누기 32의 몫은 20과 1을 더하여 21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했다면 자, 우리는 또 다른 예를 통해서 이 원리를 다시 한번 다져볼 수가 있겠는데요. 832 나누기 26의 계산입니다. 몫이 몇 자릿수일까요? 생각해 보니까 832의 왼쪽 두 자릿수 83은요. 나누는 수 26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몫은 10의 자리에 쓸 수도 있고 1의 자리에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몫이 두 자릿수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83 안에 26이 몇 번 들어갈까요? 3번. 좋습니다. 한 번에 그렇게 안 나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6에 1 곱해보고 2 곱해보고 3 곱해보고 4 곱해보고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되는 거죠. 26에 3을 곱하면 78. 78이라고 썼지만 이건 실제로 780을 나타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실제로는 26하고 누구를? 30을 곱한 것과 같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1의 자리에 0 안 써도 됩니까? 그래요. 0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78이라고 썼지만 실제로 780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자리를 잘 맞춰서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빼볼까요? 얼마가 남나요? 52가 남습니다. 그럼 이때 이 52라고 하는 건요, 832에서 780만큼을 뺀 값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52를 26으로 나눠볼까요? 52 안에 26이 두 번 들어가죠. 그러니까 몫에
1의 자리에 2를 쓸 수 있어요. 26에 2를 곱하면 52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때 이 52라고 하는 건 26에다가 2를 곱한 값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52에서 52를 빼니까 0이 됩니다. 0이라고 하는 건 52에서 52를 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32라고 하는 건 결국 30하고 이만큼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해볼 수 있겠죠.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마찬가지예요. 26하고 32 나누는 수의 몫을 곱해주면 됩니다. 6이 12, 2는 4, 6, 3, 18, 2, 3은 6. 더해 주었더니 832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나머지가 0인 경우이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을 하여서 계산이 옳게 된 것이다 라는 것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의 개념을 살펴보았으니까 이에 관련한 문제 풀어볼까요? 주어진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몫이 가장 큰 나눗셈의 동그라미표 하세요. 그런데 주어진 것들을 보니까 모두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네요. 이런 경우는 몫이 한 자릿수인지 두 자릿수인지를 먼저 결정해 줍니다. 확인해 보면 374 나누기 22 세 자릿수의 왼쪽 두 자릿수 37은 나누는 수 22보다 큽니다. 따라서 몫은 두 자릿수. 37을 22로 나누면 1. 그러면 이렇게 22. 그렇지만 이때 22라고 하는 건 실제로 220을 나타내 주죠. 왜냐하면 위에 쓴 1은 실제로는 10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얼마가 남나요? 빼니까 154가 남습니다. 154 안에 22가 몇 번 들어갈까요? 이럴 때 2하고 7의 곱이 14.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2, 7에 14, 2, 7에 14. 나누어 떨어지는군요. 또 592를 이렇게 37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항상 몫이 몇 자릿수인지부터 생각을 해주세요.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세 자릿수의 왼쪽 두 자릿수가 37보다 크니까 몫은 두 자릿수가 되는 거예요. 나눠볼까요? 59를 37로 나누니까 1. 자리를 잘 맞춰서 써줘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빼세요. 222가 남습니다. 그럼 이 안에는 몇 번 들어가는 걸까요?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이런 경우 37을 40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면 40에 5를 곱했을 때 200이 되는 거니까 5쯤 될 거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5, 7에 35, 5, 35. 자,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나머지 37 안에는 37이 한 번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몫을 1 더 크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6이 됩니다. 6, 7에 42, 6, 3, 18 어때요? 자, 이렇게 해서 나누어 떨어지는 것 확인이 되었죠? 선생님처럼요, 몫이 한 번에 안 나올 수 있어요. 예상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확한 몫을 구하는 연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630을 45로 나눠볼게요. 역시 같은 이유로 몫은 두 자릿수가 됩니다. 63을 45로 나누면 1. 그 다음에 빼서 남는 것을 확인하니까 180. 180 안에 45가 몇 번 들어갈까요? 4, 46. 좋아요. 그러면 한번 4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5, 4, 20, 4, 4, 16 나누어 떨어집니다. 이렇게 몫을 구해보았어요. 그렇다면 이 중에 몫이 가장 큰 건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을 골라서 동그라미 표해주면 되겠죠? 문제 해결되었네요. 이번에는요, 이 나눗셈이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가 0입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이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입니다. 그렇다면
세 자릿수의 왼쪽 두 자릿수는요, 26보다 커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위에 몫의 10의 자리에 어떤 수를 써놓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26 곱하기 1, 그러면 26이고요. 26 곱하기 2라고 하면 52예요. 자, 26 곱하기 3이라고 하면 78이에요. 26 곱하기 4라고 하면 6, 4, 24, 2, 4, 8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몫의 10의 자리에는 4가 올 수 없고요. 3이 와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80 몇에서 104를 뺄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 몫의 10의 자리에 3을 써주세요. 26에 3을 곱하니까 78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빼서 남는 값을 확인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26에 2를 곱했더니 52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52 이렇게 들어가 주어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 이 세 자릿수의 10의 자리에는 숫자 3을 써넣어서 식을 완성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나눗셈이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조건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었네요. 다음 질문도 만나보자고요. 자, 문장이 주어져 있습니다. 길이가 9m 80cm인 색테이프를 한 도막이 35cm가 되게 잘랐습니다. 색테이프는 모두 몇 도막이 될까요? 선생님, 나누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단위를 같게 해야 합니다. 1m는 100cm와 같기 때문에 9m 80cm는 980cm입니다. 이것을 35로 나누면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는 이게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몫은 두 자릿수가 되겠군요. 98 안에 35가 두 번 들어가요. 35에 2를 곱하면 70이고요. 남는 것은 280입니다. 그 안에 35가 몇 번 들어갈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은 8일 것이다 라고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5, 8에 40, 3, 8에 24, 와, 나누어 떨어집니다. 물론 한 번에 이런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상과 확인을 통해서 몫을 구해주세요. 색 테이프는 모두 28도막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들이 모두 해결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 수학 생활 뉴스 만나볼까요? 이번엔 또 다른 핵심의 개념을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제목을 보니까 몇십 몇으로 나누어 볼까요? 제목이 똑같다고요? 그런데 앞에서 배운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보자고요. 998 나누기 31의 계산이라고 했습니다. 998을 31로 나눈다? 나누어지는 수, 즉 이 세 자릿수의 왼쪽 두 자릿수가 나누는 수보다 크니까 몫이 두 자릿수입니다. 라는 것은 정확히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요. 이 해결의 과정은 지금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31에다가 20을 곱합니다. 그럼 이건 620이 되죠. 31에다가 30을 곱해줍니다. 930이 된단 말이에요. 31에다가 40을 곱해 볼까요? 그랬더니 이런 경우 1240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몫이 30과 40 사이의 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998은요. 930보다 크고 1240보다는 작은 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1에 30을 곱하면 930, 930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998에서 930을 뺐더니 68이 남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 이 68, 이것이 31보다 크잖아요. 다시 나누어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68 안에 31이 두 번 들어가네요. 31에 2를 곱하여 이렇게 6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68에서 62를 빼니까 남는 것이 6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몫은 그러므로 30과 2를 더해서 32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가 6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바로 이처럼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이다 라는 것 때문에 앞에서 배운 개념과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425 나누기 24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몫은 두 자릿수예요. 그렇다면 42를 24로 나눠볼까요? 42 안에 24는 한 번 들어갑니다. 24.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1 그리고 24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1은 10을 뜻하는 거고요. 여기에 24는 실제로 240을 뜻하는 거예요. 0은 말한 것처럼 생략해줘도 좋습니다. 자, 빼서 남는 것을 확인해 볼까요? 185. 그럼 이 185 안에는 24가 몇 번 들어가는 걸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7번일 것이다.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24에 7을 곱해 볼까요? 4, 7에 28, 2, 7에 14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24에 8을 곱해 보자. 확인해 보았더니 4, 8에 32, 2, 8에 16 어때요? 8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7, 24에 7을 곱해서 168, 나머지는 17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르게 된 거냐고요? 그럼 확인해 보면 되죠. 24에다가 17을 곱해 주세요. 4, 7에 28, 2, 7에 14, 4, 1은 4, 1은 2, 더하니까 408 이렇게 표현이 되고 408에다가 17을 더해주니까 나머지가 있으니까 나머지를 더해야죠. 425가 됩니다. 계산이 바르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핵심의 원리를 살폈으니 문제풀이 도전해 볼게요. 문제를 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계산해보세요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은 835의 왼쪽 두 자릿수 83은 38보다 크기 때문에 몫은 두 자릿수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83 안에 38이 몇 번 들어갈까요? 2번이요? 그럼 38에 2를 곱해서 76. 이제 빼서 남는 것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75. 이때 이 위에서 말한 76은 실제로는 760을 의미한다라는 거 놓치지 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75 안에 38이 몇 번 들어가는지를 보세요. 2번이었다면 76일 텐데 75는 그보다 작으니까 한 번. 그럼 38. 이때 나머지가 37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도 살펴볼 건데요. 이번에도 역시 몫은 두 자리 수입니다. 그렇다면 몫의 10의 자리에 어떤 수를 써야 할까요? 86을 63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몫의 10의 자리에 1을 쓰고 63. 그럼 뺐더니 237이 남는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안에 63은 몇 번 들어갈까요? 6, 4, 24. 안 돼요. 더 커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3. 그럼 3, 3은 9, 6, 3, 18 표현해주고 빼보았더니 48. 이처럼 그 몫은 13이고 나머지가 48이 됩니다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이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요. 우리 어떻게 하죠? 맞아요. 나누는 수에다가 몫을 곱하고요. 나머지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더해서 그 결과가 나누어지는 수가 되는지 확인해 주면 돼요. 만약에 아니다. 그럼 잘못됐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 문제를 살펴보면 이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또 너무 어렵기도 해요. 문제를 보니까 어떤 수를 3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될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사실 선생님 이 질문에 정말 우리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생님 어떤 수를 모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이런 말 정말 많이 하거든요. 아니죠. 이 문제는 어떤 수와는 관계가 없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 나누는 수하고 나머지 사이의 관계만 보면 돼요. 나머지는 언제나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6보다 작은 것들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세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문제의 답은 35.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 정말 쉽죠? 풀이 과정을 생각해 주세요. 다음 또 하나 준비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똑같이 어떤 수라는 말이 나왔네요. 이것도 그럼 어떤 수가 중요하지 않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얘는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을 읽어봐야 돼요. 자, 어떤 수에 42를 곱해야 할 것을 잘못했다. 그래서 어떤 수를 24로 나누었더니 몫이 12이고 나머지가 23이었구나. 바르게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수를 구해라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처럼 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해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유형이 모두 다 어떤 수를 네모라 해서 식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바로 이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문장을 읽으면서 어떤 수, 네모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42를 곱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어떤 수를 24로 나누었더니 몫이 12이고 나머지가 23이었습니다. 문장을 읽고 식을 써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잘못 계산한 식에서부터 어떤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24 나누는 수에다가 몫을 곱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4, 2, 8, 2는 4, 4, 1은 4, 2, 1은 2 더하니까 288이 되죠. 끝나지 않았어요. 나머지가 있으니까 23만큼을 더해 주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311이 되는군요. 우리가 원하는 건 바르게 계산한 값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에는 311에다가 42를 곱해야 합니다. 2, 6, 4, 3, 4, 12 더해서 표현해 주었더니 바르게 계산한 결과 13,062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